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같이 공부하게 될 우선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 수업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수업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파이썬 설치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적어 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이썬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이렇게 화면에서와 같이 네 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는데요. 이번에 바로 보게 될 수업 소개, 그 다음 차시에서 파이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시간에서는 그 설치된 프로그램을 활용함에 있어서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깜빡거리는 명령어 프롬프트 상에서 직접 실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우선미입니다. 간혹 이선미, 오선미, 유선미 이게 성을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산할 때 우입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현재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겸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간혹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클래스에 수시로 들락거리지 않기 때문에 빠른 답변은 좀 힘들어요. 따라서 빠른 답변을 원하는 그러한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표기될 때 이메일 주소가 앞부분은 좀 알아보기 쉽죠? SMW0이 아니고요. 알파벳 소문자 O입니다. 그리고 S사인 나오고요. 뒷부분이 I가 아니고 J입니다. 그래서 jbnu.ac.kr입니다. 이 교과목 소개 부분은 강의 계획서에 똑같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교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그걸 직접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진 않아요. 제가 교과목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이썬 언어의 중요 문법을 배우고 순서도나 의사 코드에 따라 파이썬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며 파이썬 언어를 이용하여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업에서 하는 것은 파이썬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건 맞고요. 그리고 순서도나 의사 코드에 따라서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표현해서 코딩을 할 정도의 커다란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순서도 그리고 의사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은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보고 그러니까 코딩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언어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익혔다면 본인들 전공이 각각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 전공에 가서 자기들이 다루는 어떠한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따라서 교과목 목표는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는 거, 그 문법을 배우면서 같이 다루는 것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가의 구조를 배웁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가, 효율적인 코딩 방식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다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 직접 제가 여러분 코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고쳐주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일단 수업을 진행하다가 또 화상 강의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코드를 보면서 제가 고쳐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즉,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하는 방식은 처음에 강의를 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분이 그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릴 거예요. 물론 비대면 기간에는 그게 부족하는 거고, 대면 수업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 강의 그 주제를 제가 한번 적어 봤는데요. 지금 1장부터 저희 이제 그 장수가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그 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고사 전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은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해당 교재 그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2주째 수업, 그 1장 우리가 지금 1주 수업에서 2장까지도 약간 수업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변수와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산자는 덧셈, 뺄셈. 이거는 우리가 산수 시간에 배웠던 것이고 그 외에 연산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배울 겁니다. 5장하고 6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모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에서는 조건과 반복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과 반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을 조건문,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문과 반복문은 우리가 논리성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우수하게 동작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또 10만 번이든 반복문 몇 줄로 인해서 그 많은 반복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 구조와 조건을 이용하는 그 구조를 즉 우리가 선택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조는 이 파이썬을 통해서 잘 익혀두시면 약간의 문법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언어에서도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데 좀 수월할 거예요. 7장에서 다루는 리스트, 그리고 튜플, 딕셔너리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면 편리하다. 그럴 때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들 또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리스트로, 튜플로, 딕셔너리라는 구조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장, 9장에서 보는 문자열과 함수가 나오는데요. 문자열, 이거는 차이가 많은 언어도 있고 차이가 별로 없는 언어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엄청난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에 관련돼서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함수라고 하면 좀 익숙하지 않는 용어가 되겠죠. 이 함수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이제 9장부터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커다란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쪼갰을 때 그 쪼개진 하나의 단위를 함수라고도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화면에서 깜빡깜빡거리면서 명령을 영어로 써주고 또 명령이 글자로 나오는 즉 이거를 텍스트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위주가 아니라 창의 개념,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시면
윈도우 탐색기도 창으로 뜨고, 그리고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펼쳐지면서 고를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GUI 환경이라고 해요.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뜻인데요. 그것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에서는 내용들을 일일이 테스트할 때 입력 데이터를 다 하나씩 화면에서 입력해 준다면 너무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일로 가져온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 그리고 결과 또한 모니터로 보는 것 외에도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파일 입력, 파일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11장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제목은 구조적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우리가 패러다임을 다루는 문제인데요. 파이썬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면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그때 공지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현재는 2021년 1학기는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확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LMS라고 써놓은 것은 이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제가 주마다 올려드리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시청한 동영상이 제대로 몇 퍼센트, 즉 몇 분 시청했는지 그 기록을 저는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출석을 처리할 때 동영상 자료를 다 보셔야지만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또한 동영상 강의 자료가 1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 분량으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좀 더 짧게 올라가는데요. 이 짧은 동영상과 함께 한 주, 즉 주마다 과제 또는 퀴즈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제를 제출하셔야지만 완전히 출석이 인정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영상 강의 자료를 시청하시고 과제를 해결해서 제출하시면 그 해당 주에 출석이 되는 것이죠. 출석은 4분의 1선, 즉 여러분과 제가 15주 수업을 하는데요. 이 분에서 여기서 4주,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주 동안 결석을 하셨다. 그러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자동으로 F 학점이 됩니다. 그러니 출석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해당 주에 올라간 동영상은 그 볼 수 있는 기간을 제가 길게 해놨든 또는 한 달, 두 달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5주차나 또는 7주차 됐을 때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부분 내용을 다시 공부할 수도 있겠죠. 이 비대면 수업이 여러분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즉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시청은 2, 3주로 이렇게 늘려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출석 인정은 언제 몇 분간 들었는지 그 기록을 보고 제가 그 해당 주에 들어서 와서 들었는지 그걸 위주로 체크를 할 거예요. 이번 첫 번째 수업은 그 수강 신청 변경 기간하고 같이 되죠.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수업은 제가 출석 인정 기간을 2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주 동안이 아니라 2주 동안 들어오신 걸로 제가 출석을 인정할 거고요.
또 그리고 과제를 제출했을 때 과제를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 1주, 2주 동안에 제출하셔야 돼요. 그 기간에 제출하신 분은 출석으로 인정했는데 제가 평가에서 과제 점수를 넣어 놨어요. 그 과제 점수는 과제를 제가 열어봤을 때 아무것도 없네? 뭘 한 거지? 라고 하면 과제 점수는 0점이 됩니다. 근데 과제를 했는데 반절만 했어요. 그러면 좀 점수가 좀 줄겠죠. 그래서 과제 제출 여부는 근다고 비어 있는 내용을 제출하면 그건 제출 안 한 걸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를 부실하게 했든 완벽하게 했든 과제를 제출했다. 그러면 출석 인정이 되는 거고 과제를 제대로 잘하면 과제 점수가 높은 것이고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청취와 그리고 과제 제출 이걸로 제가 출석을 인정하겠습니다. 평가는 대면 시험을 규칙으로 합니다. 저희가 8주차 그리고 15주차에 평가를 하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대면 시험이란 것은 직접 오셔서 시험을 보는 건데요. 중간고사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필기시험입니다. 기말시험은 그때 상황에 봐서 실기시험을 할 수도 있고 필기시험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혹시나 시험 기간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거리 두기가 단계가 높아진다면 시험도 비대면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업의 방식은 진행 방식은 제가 공지사항에 변경됐을 때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e클래스 즉 LMS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석, 그 다음에 과제, 중간, 기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번 이번 학기죠. 2021년 1학기 때는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을 성적을 준 후에 등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상위 40%, 30%가 A학점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위 30%가 A학점이다. 그러면 등수에서 30%까지만 A를 주는 겁니다.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 전체 그 학생들의 성적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에는 30%에 들지 않는 학생들이 90점이 넘었다 그래도 A학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반대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낮더라. 그렇게 되면 30% 안에 들어가는 학생의 성적이 90점이 안 되더라도 A학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절대평가라는 것은 성적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90점 맞으면 A, 뭐 80점대를 맞으면 B, 70점대를 맞으면 C 이렇게 학점을 주는 것이고요. 60점 미만은 F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생들이 전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반 이상이 90점이더라. 그러면 반 이상이 다 A학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절대평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저는 이제 성적을 잘 주는 편이에요. 제가 까칠하게 뭐 이렇게 일부러 어렵게 해서 그러진 않습니다. 이 수업은 교양 수업이고 여러분의 그 전공을 위한 기반이 되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 수업을 참석하도록 유도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해서 일부러 점수를 이렇게 깎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화면에 적어 있는 것처럼 출판사 그리고 저자 명시해 놨고요. 가격도 제가 최근 가격을 적어 놨는데요. 이거는 할인되기 전의 가격이에요.
뭐 할인 받을 수 있는 인터넷으로 뭐 구매하면 좀 더 저렴히 구매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파일을 다운받는 데 있어서 이 출판사에 가면 자료실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URL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URL 가셔서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은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예제들입니다. 열심히 따라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뭘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오타예요. 근데 이 오타를 발견하는 것이 본인이 하다 보면 아무리 봐도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비교하시라고 그 소스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가지고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과 관련된 자격증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YBM IT에서 실행하는 그 자격증인데요. YBM IT 말고 그냥 YBM이라고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예전에 여러분은 아직 1학년이라 토익 시험을 준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YBM이라는 회사가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대행해 주기도 하고 자격증들을 실시하기도 해요. 그 중에서 컴퓨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YBM IT라는 곳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소를 보게 되면 https 하고 www.ybmit.com 여기까지가 이 YBM IT의 홈페이지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시험 접수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험 접수를 하시려면 여기 YBM IT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예제, 그러니까 샘플 문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코스 프로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거는 URL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까지 주소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ybmit.com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검색해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자격증의 이름은 코스 프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프로페셔널 코딩 스페셜리스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스 프로가 있고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는 프로페셔널이 빠진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블럭 코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크래치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입니다. 거기에 프로가 붙어서 파이썬 그리고 C 언어를 말해요. C++ 언어, 자바 언어 이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을 체크하는 그러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시험 신청을 하실 때는 그 시험 접수하는 곳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파이썬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거죠. 이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어요. 그래서 2급을 신청하시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내용, 그 내용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충분히 2급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샘플 예제라든지 그리고 푸는 방식 이런 것들은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그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푸는 방식들, 즉 기출문제 풀이는 제가 유튜브에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보시고요. 이 시험은 실기 시험이에요.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50분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데요.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합격, 불합격을 알 수 있어요. 이 시험은 그 YBM IT라는 회사가 직접 개발한 시험이에요. 아까 제가 대행한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IT 회사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즉 MS라고도 말을 하는데 MS 파워포인트, MS
뭐 엑셀 들어보셨죠? 이러한 그 활용 능력, 그러니까 엑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파워포인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이것들을 MS사가 그걸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이 MOS예요. 모스라고 하죠. 그 모스 자격증을 여기서 접수도 합니다. 즉 대행하는 거죠. 이 YBM IT가 그 자격증을 개발하진 않았지만 MS사에 직접 우리가 가지 않고 이 YBM IT에 통해서 접수도 하고 시험을 한글로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MOS 시험은 접수비가 꽤 비싸요. 그런데 이 코스프로는 YBM IT가 자체 개발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MOS보다는 접수비가 적습니다. 이걸 시험을 준비 한번 해서 어차피 공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시험을 한번 준비해서 자격증 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가 공인 자격증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 뭐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 현재 시점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자격증은요. 홈페이지를 보면 ihd.or.kr 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URL 주소에서 www.ihd.or.kr 슬래시 여기까지 끊었을 때 홈페이지가 되고 그 뒤까지는 이 문서가 있는 즉 파이썬 마스터가 있는 장소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URL인데요. 이 IHD는 여러분이 ITQ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ITQ, GTQ 이런 시험들을 실시하는 기관이에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기관에서 그 파이썬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그 능력을 체크하는 시험이에요. 자, 지금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정보통신기술 자격검정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실시하는 시험 중에서 이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ITQ가 아니고 다이어트였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은 DAIT라는 그 자격증인데요. ITQ랑 굉장히 유사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국가공인 자격증이죠. 이거 MX 오피스 다루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고 리눅스 다루기, 그다음에 인터넷 정보관리사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정보통신기술 자격검정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이고요. 코딩 능력 마스터는 그 아까 제가 YBM IT 설명드릴 때 코스 자격증 말씀드린 거 있죠. 코스프로 말고요. 거기서는 스크래치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스크래치와 또 다른 프로그램, 즉 블록 코딩을 다루는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자격증은 파이썬 마스터라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이 자격증도 아직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파이썬 공부를 하고 나서 체크를 얼마만큼 내가 파이썬 다루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괜찮은 자격증 같아요.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여러분이 해당된 곳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필기 시험도 있다는 거. 아까 YBM IT에서는 실기 시험만 있고요. 여기 파이썬 마스터에서는 필기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자격증을 갖고 싶은 분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을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저희 수업 소개는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 파이썬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